떨어뜨리고 밟고 밟고 또 밟고 깨고 또 깨고 그리고 드릴까지 디스플레이 전체를 아예 구석구석 비비기까지 하는데요. 얼마 전 출시한 오포의 중급기 오포 K12 발표회 영상 중 일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발표를 맡은 제품 매니저 모니카, 제품 발표회에서 실제 제품을 가지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여러 휴대폰 브랜드의 신제품 발표를 봐왔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떨어뜨리고 밟고 부수는 신제품 발표회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여성 매니저가 힘 안 주고 테스트한 거 아니냐? 라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던 남자분 올라오라고 해서 직접 해보라고 드릴로 다시 테스트하고 있죠. 디스플레이 위로 방금 전 구멍을 뚫었던 송판에 나뭇가루가 묻어나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디스플레이는 이상이 없습니다. 심지어 드릴로 두드리듯이 막 두드려 보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디스플레이 한번 쓱 닦고 앞뒤 확인하고 이상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본 중국인들 필드 테스트 바로 또 들어가는데요. 바닥에 냅다 던지고 2층에서 떨어뜨리고 계단에 그냥 내팽개쳐 버립니다. 키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건 이제 기본이네요.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멀쩡합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실제 테스트 기기를 가지고 또 해보는데요. 1.5m 높이에서 바닥 재질을 변경해 가면서 계속 떨어뜨려 봅니다. 뭐 이 정도는 멀쩡하네요. 뒷주머니에 넣었다가 휴대폰이 휘어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힘을 가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환경, 바로 데스크 위에서도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이런 테스트 기기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또 떨어집니다. 300회 통 안에 넣고 이렇게 계속 굴려보기도 하고요. 이번엔 또 어떤 실험일까요? 쭉 올라가서 80cm 높이에서 쇠구슬을 떨어뜨려 보네요. 저런 테스트까지 해야 하나 싶긴 한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휴대폰 위로 뭔가가 떨어질 때 그 다음은 또 75도 그리고 마이너스 20도에서 온도 테스트. 또 이번 테스트는 USB 케이블 꼽았다 뺐다. 요건 좀 실용적인 테스트 같은데요. 사실 제품 홍보를 위한 테스트긴 합니다만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어느 정도까지 내구성을 갖췄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것, 소비자들에게는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은 거의 다 테스트한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휴대폰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처음 봅니다. 이 정도 내구성이라면 보호필름이나 케이스 없이 정말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중고 가격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만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제품은 중급기입니다. 출시 가격은 1799위안 약 33만원. 그런데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성능이 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프로세서는 성능과 전성비의 밸런스가 좋은 스냅드래곤 7 젠 3를 탑재했고 디스플레이는 6.7인치 FHD 플러스 해상도 120Hz 화면 주사율, 최고 밝기는 1100니트, 2160Hz PWM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카메라는 5000만화소 메인 광각, 800만화소 초광각 듀얼이고요. 배터리는 5500mAh 100W 유선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단 27분이면 100% 완충되는 속도입니다. 기타 온스크린 지문인식, 적외선 센서, 블루투스 5.4, 와이파이 6 지원하고요. 앞서 보신 여러가지 내구성 테스트를 거친 SGS 인증도 당연히 받았습니다. 두께는 8.37mm, 무게는 186g 나오네요. 오포는 시스템 언어 한국어 기본 지원이라 직구에서 사용하기에 부담없는 휴대폰이긴 합니다만 아쉽게도 K12는 FDD-LTE 밴드 7이 미지원이라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경우 콜드랍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과 성능 그리고 내구성만 믿고 구입하기엔 어려운 제품 아닌가 싶어요. 다만 실구입 여부와는 별개로 그동안 플래그십과 급차이를 위해서 배제되었던 내구성 관련 스펙들이 대폭 강화되면서 중국의 중급기 휴대폰들의 어떤 특이점이 왔다는 점 주목할 만한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레드미 터보3 소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요즘 중국 브랜드들의 중급기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레드미 터보3, 리얼미 GT 네오6 SE, 원플러스 에이스 3V 그리고 며칠 전 출시한 비보 아쿠 Z9 터보까지 대부분 비슷한 스펙의 가격도 1999위안 약 37만원부터 시작이라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하나 정말 고민되는데 그런 와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오포 K12 이런 스펙의 모델도 출시되면서 말 그대로 중급기 대전이 벌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디자인도 대부분 잘 뽑혔기 때문에 몇 달 후 판매량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그 결과가 기다려지는데요. 초반 성적이 가장 좋은 모델은 비보 아쿠 Z9 터보. 네, 인기가 많긴 많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